거절당해서 그래요. 한 번만 확인이라도 해주세요. 아니 뭐 병원이 없어. 모든 물가 이게 한 나라에 119를 모든 물가 해버리면 한시가 급한 응급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서 전전하다가 제대로 된 치료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관련 문제점을 심도 있게 취재해온 조동찬 SBS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급차에서 갑자기 내 가족이나 내가 사고를 당했거나 혹은 네. 갑자기 아파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갈 응급실이 없다. 여기저기 다 거절당하고 목숨을 잃었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인데 자, 이런 응급실 뺑뺑이 그러니까 재이송 건수가 한 해에 굉장히 많더군요. 네, 119 구급 서비스 통계 연보를 보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 재이송이 2021년 기준 7,634건 발생했고요. 재이송 사유는 전문의의 부재가 31.4%로 가장 많았고 병상이 부족한 것도 17%,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계가 병원에 접수라도 해서 잡힌 거라면서요. 네. 만약에 구급차 안에서 보도 보니까 계속 전화로 병원을 알아보던데 이렇게 해서 거절을 당한 경우는 잡히지도 않은 겁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50대 남성이 병원을 구하지 못해서 구급차 안에서 4번의 심폐소생술을 받고 10km 떨어진 병원에 이송해서 결국 사망했는데 이 사례는 응급실 뺑뺑이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전화로만 알아본 거는 뺑뺑이가 아니라는 건데 이게 사실 뭐 행정당국으로서는 뺑뺑이가 아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명확한 뺑뺑이죠. 그래서 이런 사례까지 얼마나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 시스템이 심정지 환자도 전화로 119 구급대원이 알아봐야만 병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네, 심폐소생술을 계속 구급차 안에서 받았던 이 50대 환자도 응급실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더라면 목숨을 구할 확률이 높았겠죠? 네, 심근경색이었는데 처음에 바로 심폐소생술 2분 하니까 돌아왔고 의식도 회복했거든요. 네. 이때 정말로 제대로 된 치료 들어갔다면 회복하셨을 확률이 적어도 50%는 넘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데요. 이분 대리기사 일 하시다가 이런 변 당하셨는데 그냥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좀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관련 내용을 연속 보도하게 된 계기가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해서 똑같이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또 목숨을 잃게 된 일이 계기가 됐던 거죠. 네. 이건 어떤 사고였습니까? 대구에서요. 10대 청년이 4층에서 추락했습니다. 119가 바로 출동했고요. 이때까지 이 10대 청년은 여성입니다만 의식이 있었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8곳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했고요. 4개의, 그러니까 권역외상센터였던 경북대 병원을 포함해서 4개의 병원에 행정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단서를 대구 지역에서는 119 구급대와 병원 응급센터가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진단했는데 제가 그날 8시 뉴스를 통해서 이 진단 잘못됐다. 대구만의 일 아니고 서울, 부산, 전국에 걸쳐서 벌어지는 일이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네, 서울에서도 그럼 응급실 뺑뺑이가 빈번한 일이라는 건데 서울이라고 하면은 뭐 대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의료기관도 많고 의사 숫자도 많고 거기에 따른 응급실 숫자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병상만 따지면 우리나라 OECD 평균보다 한 3배 가깝게 병상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병상 지금 응급실 출동 건수가 1년에 315만 건수인데 10초마다 출동하고요. 17.8초마다 응급실로 이송합니다. 지금 그런데 4대 중증 질환은 31만여 건, 10%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우리 지금 응급실 병상이
경증 환자로 채워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경증 환자가 그럼 잘못이냐? 휴일과 야간에 경증 환자가 갈 곳이 없어요. 응급실 밖에. 그러니까 경증 환자들은 응급실로 가는 거고 네. 경증 환자가 이미 채워져 있으니까 중증 환자는 갈 곳이 없고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일단 경증 환자가 갈 수 있도록 휴일과 공휴일에 경증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미국도 있고 일본도 그런 체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안 갖춰져 있죠. 그리고 정말로 중증 응급 환자를 보는 분들은 그런 의료진들은 중증 환자를 오면 바로 볼 수 있게 그냥 평소에는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의식도 조금 바뀔 필요는 있습니다. 정말로 중증 응급센터는 중증 환자만 갈 수 있도록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갑자기 아프면 이게 내가 중증인지 경증인지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응급센터를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모든 그 환자가 1차로 간 다음에 1차에서 의료진이 본 사람만 이건 2차, 3차 가는 겁니다. 본인이 판단할까? 일단은 뭐 모든 경증 환자들이 중증일 수 있으니까 의료진이 일단 한번 봐서 의료진에 의해서 판단하에 분류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겠죠. 네. 네. 자, 특히 뇌졸중의 경우에 응급 환자는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영상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2명이 그 대기 중인데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자리가 없습니다. 그 근처 다른 병원도 있지 않나요? 가까운 데 찾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자리는 없고요. 네. 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여기 안 된대요. 뇌출혈 못 받겠다고 지금. 네, 이 뇌졸중 환자 얘기 나오니까 지난번에 이 대형 대학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자기 병원에서 진료를 못 받아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목숨을 잃은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아산병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산병원이면은 국내에서 대형 병원으로 의료 기술인의 굴제 병원인데 네. 이런 일이 생겼다는 데 대해서 충격을 받아서 당시 대책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일단 이 아산병원 사태를 조금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응급진단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응급진단 됐고요. 그런데 뇌수술할 의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된 겁니다. 아산병원의 뇌수술 의사가 2명입니다. 2명이 365일을 담당하는데 뭐야 아산병원이 왜 2명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런데 정부에서 지정한 권역 심내혈관 센터의 뇌수술 의사 인원은 1명입니다. 정부 기준보다 아산병원은 2배를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아쉽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은 있지만 정부가 권역 심내혈관 센터도 1명인데 아산병원 서울에 병원 많은데 2명 둔 것 같고 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복지부 조사에서 아산병원 잘못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럼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의 필수 의료, 뇌수술을 하는 의사, 외과 수술하는 의사, 심장 수술하는 의사가 부족한 거고 이 부족한 게 당장 뭐 늘어나진 않겠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센터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요리사가 부족해서 음식이 제공이 안 되는데 여기서 음식점 많이 늘린다고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필수 의료를 하는 의사가 부족한데 센터를 더 늘린다는 것은 조금 공허하죠. 식당만 만들고 요리사를 늘리지 않겠다는 뜻이랑 비슷하다는 걸로 들리네요. 물론 당장 요리사를 늘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경외과를 전공했는데 뇌수술을 안 하는 의사들을 어떻게 하면 뇌수술 영역으로 다시 끌어올리느냐. 장수술, 그러니까 배가 터졌을 때 응급 수술할 수 있는 외과 의사들이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걸 어떻게 일로 돌리느냐. 이거에 사실은 좀 더 과감한 투자와 정책이 있는데 지금은 그걸 못하니까 센터 늘리는 것 이렇게만 하고 있어서 당장 지금 국민 피부에 안 와닿는 거고요. 다만 지금 지역사회에서 이제 어떤 당직 체계로 병원을 돌리겠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돌아간다면
지역에서 발생한 뭐 뇌출혈 환자 수술은 지역이 어떻게든 당직제를 하면서라도 책임지겠다. 이것이 잘 추진된다면 이거는 당장 국민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 말고도 어린이날에 쓰러졌던 어린이 응급 환자도 갈 곳을 찾지 못해서 숨졌다는 보도도 큰 충격을 줬는데요.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6일 밤 서울 군자동 한 골목.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 구급차로 뛰어갑니다. 갑자기 열이 오르고 호흡이 가빠진 겁니다. 5살 아이도 응급실 뺑뺑이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했지만 빈 병상이 없었습니다. 응급실 안까지 들어가셔가지고 담당하시는 분하고 뭐 4-5시간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구급 활동 일지에는 응급실 찾아 헤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 대학병원 포함 4곳에서 병상이 없거나 진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입원 없이 진료만 받겠다는 조건을 달고 간 5번째 병원. 급성 폐쇄성 후두염이란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뒤 다음 날 새벽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계속 숨쉬기 힘들어하고 처져서 전날 갔던 응급실에 전화했지만 또 입원이 어렵단 말이 돌아왔습니다. 진료라도 받기 위해 응급실 갈 채비를 하던 중 아이는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엄마 씨가 안 나오더니 갑자기 주저앉는 거야. 엄마 나 목소리 왜 이래 그러더니 그냥 바로 1초도 안 돼서. 구급차를 타고 가까운 응급실로 갔지만 아이는 도착 40여 분 만에 숨졌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병실이 없다고 해서 진료가 거부되고 그런 현실이 참. 자, 무슨 산골 무이촌도 아니고 서울도 군자동이면 도심에 속하는 지역 아닙니까? 5살 아이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네.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전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겁니까? 네, 요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보도 전에 상당히 고민했던 지점이기도 하고요. 이 아이는 어쨌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전에 응급실 뺑뺑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귀가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애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침에 부모가 왜 병원에 바로 못 데려갔을까? 전날 밤에 네. 5병원을 뭐 첫날 병원은 그러니까 적어도 2곳의 병원을 가서 그 5곳의 병원을 알아본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부모에겐 분명히 부담이 됐을 거고 그래서 뒤늦게 갔거든요. 애를 데리고 계속 다시 뺑뺑이를 돌기 싫었던 거죠. 뭐 그런 부담들이 충분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이 아이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거는 이제 부검 결과를 기다려야겠지만 분명히 이 전날에 이 아이가 구급차 안에서 2곳을 병원에 직접 가고 3곳의 대학병원을 알아보는 이런 과정들이 부모에겐 상당히 부담이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죽음에는 직접 원인은 아니라도 응급실 뺑뺑이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이었을 텐데 다만 이 사안이 또 좀 꼬여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대학병원의 의료진은 정상적인 진료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정상적인 진료를 했는데 그리고 괜찮아서 퇴원시켰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막 질타를 받으니까 네. 너무 우울해하시고 지금 소아과 진료를 못하시게 정도의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 2월에 소아 응급 체계를 살리겠다면서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길까요? 그거는 이제 또 정부는 어린이 진료 공공진료센터 만들겠다, 병원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4개 대학병원이 왜 환자를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그 4개 대학병원 환자를 받을 수 없는 4개 대학병원에 우리는 왜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 B병원은 전공의가 없었고요. CD병원은 3명이었는데 4년차 2명, 1년차 1명입니다. 그다음에 E병원은 4년차만 4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저 인원으로 365일 24시간 소아응급 당직 체계를 짤 수가 없는 거죠. 네. 짤 수가 없으니까 이 중간 한 병원은 아예 소아과 야간 진료를 안 보는 게 이미 오래된 일이에요. 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일이 생긴 거죠. 지금 소아과 전공의 올해 지원상은 보면요. 대학병원 정원이 159명인데 32명만 지원했습니다. 대학병원 50곳 중에서 38곳이나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뭐 사실 소아과를 너무 과시해왔죠. 그냥 방임해왔던 그 상태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어린이 응급실 뺑뺑이 사건 저희가 보도를 하고 나니까 복지부가 해명을 내놨는데 그 복지부 해명이 더 논란을 키웠다고요? 네, 복지부는 이제 유선으로만 알아봤으니까 뺑뺑이 사건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50대 심정지 사망자요. 유선으로만 알아보다가 응급실 구급차에서 네 번 CPR 받다가 결국 숨졌는데 이것도 뺑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태도는 좀 곤란하죠. 예, 복지부가 왜 이렇게 이제 어쨌든 병원의 이런 사정들을 어려운 사정들을 알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와는 분명히 안 맞죠. 그러니까 뺑뺑이냐 아니냐는 위기의 환자가 적절한 시간 안에 치료를 받기까지 병원을 찾아 헤매느냐 안 헤매느냐가 뺑뺑이의 핵심인데 네. 병원을 찾아 헤매는 것 자체가 국민 입장에서는 해결돼야 될 뺑뺑이니까 이거를 개선해달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지 유선으로 하면 뺑뺑이 아닙니다. 이거는 안 맞죠. 네. 이 부분은 복지부도 분명히 지금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소아응급실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은 저출산하고도 연결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소아응급실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당장은 일단 이 소아응급실 지금 소아과 의료진 부족했지만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꾸역꾸역 잘 메꿔지고 있었냐면 네. 병실 없어도 구급차 안에서 어린이 환자 봐주고 의사들이?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만약 사고가 벌어지면 의료사고의 책임이 더 커지거든요. 의사한테요? 네, 의사한테. 그런데 지금 이게 징벌 위주의 정책은 그런 사람의 힘으로 메꾸려고 하는 부분을 더 억압시킬 수 있으니까 오히려 환자를 보려고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지원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좀 믿어주고 일단은 소아과 의료진과 소아과 환자들의 신뢰 회복 문제가 가장 큰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전 취재하면서 받았고요.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 의사들에게 조금 더 여지를 주고 그리고 의사들이 병원 안으로 그러니까 소아과 밖을 떠났던 의사들이 소아과 안으로 진입하고 소아과 안에서도 중증 응급을 안 보는 의사들이 중증 응급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파격적인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책이? 예, 유인책이요. 자, 마지막으로 응급실 뺑뺑이 얘기를 해서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의사 정원을 갑자기 늘린다든가 하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 될 것 같은데 당장 해결은 효과가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당장은요. 일단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을 가지 않도록 경증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중증 환자들이 2차, 3차 이렇게 그러니까 중증도 난이도가 조금 있거든요. 이것도 최고 난이도와 그다음에 중간 난이도를 분류해서 최고 난이도의 급한 환자들이 바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약간 좀 기다려도 되는 그런 환자들을 한 가운데로 하는 그러니까 일본식 모델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 이런 거 막 하는 거는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복지 당국이 조동찬 기자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